폭염특보 속에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온열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틀고 더위를 견디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큽니다.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스포츠 실업팀과 한국화대전을 추진 중입니다. 시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비판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금속 범벅으로 한 달 넘게 폐쇄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과 트랙, 교체 시기도 교육당국 재정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하천으로 물놀이를 간 10대가 숨졌고 일주일 새 온열 환자가 2명이 숨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들이 하천 한가운데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내동교 인근 하천에서 중학교 1학년 김모군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폭염 속 물놀이를 하던 김군이 물속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수심 3m 깊이 물에 빠진 겁니다. 김군이 물에 빠지자 물가에 있던 친구 2명은 그물망을 던져 구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가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깊어져가지고 쭉 들어가 버린 거지. 그물망 갖고 있어 걸음을 걔한테 줬는데 걔가 거의 잡힐 뻔 하다가 못 잡았대 그거를.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뿐만 아니라 온열 사망도 잇따라 일주일 새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화순에서는 56살 이모 씨가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로 야산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2살 임모 할머니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올여름 작년에 비해 폭염특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에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70여 명의 올연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많이 썼다 하면 누진제로 폭탄 맞기 일수인 전기요금. 이 때문에 에어컨 틀기도 겁나시죠? 이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절정을 찍는 오후 2시. 광주의 수은주가 34.3도까지 치솟습니다. 익어버릴 듯 달아오른 도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있는 카페를 가고 싶어요. 비슷한 시각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들은 멈춰 있습니다. 집안 온도도 30도를 훌쩍 넘어서지만 부채질과 선풍기로 더위를 달랩니다. 시원하고 좋지. 근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하고 들죠. 요금 폭탄을 부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누진제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11.7배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이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정치권 역시 서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개편을 요구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대책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13.5% 수준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2년 전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법원 판단은 미뤄지고 있고 40여 년간 서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온 누진제는 이번 폭염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에서 이달 들어 가축 14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와 영광, 무안, 한평 등 10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14만 8천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의 경우 16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3만 5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영암에서는 11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과 한국화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주은행의 비판적인 여론 무마용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정용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역도팀을 폐지했던 광주은행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같은 제2비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전북은행이 여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운영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실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단을 목표로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한국화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광주 한국화대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남도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화가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공헌 사업 추진 발표는 전북은행 인수 이후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오래전부터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해왔다며 시금고 유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은행 김한 행장은 시금고를 잃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와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공헌 사업이 시금고 재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전남지역 5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14일 오전 10시쯤 영암군 학산면의 한 오일 시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가방을 찢고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내는 등 진도와 한평 등 전남 지역 시장을 돌며 6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흥업소 업주들과 상습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적발된 영암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이 지난해 4월 영암경찰서에 부임한 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다는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오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금속 범벅의 학교 우레탄 운동장. 폐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개보수 등 교체 시기도 크게 차이날 형편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서 지난달 말 폐쇄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장이라도 철거하는 게 해결책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의 경우에 추경과 예비비, 국비 등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전면 개보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교육청의 경우 누리 예산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어서 현재로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5억 8천여만 원이 교체 예산의 전부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광주 50여 개 학교 중에 대여섯 곳 정도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이 지금 670억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반기에 풀리지 않는다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크거든요. 교육재정 양극화와 누리예산 갈등이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무더운 요즘.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문화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부채에 그림을 그려보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에서는요,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소설가 이상의 작품 날개를 각색한 연극을 선보입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는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소프라노 손지연, 테너 서승환의 협연을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양림동을 방문하면요, 1930년대 광주의 모습을 전시와 연극,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듣는 정복남이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국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준비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쫓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2017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광주시 남구가 양림동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테마투어는 근대 선교사 유적지를 찾아보는 선교투어와 예술투어, 근대 건축투어와 야간투어로 나뉘어 진행되고 남구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을 받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도에 예고 없이 대형 레이더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80여 세대, 160여 명이 사는 진도의 한 시골 마을. 3년 전부터 무인화돼 발길이 끊긴 마을 뒷산 군부대 자리에 갑자기 25m 높이 철탑이 올라섰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문의하자 해경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VTS의 레이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하고 충분히 얘기했을 텐데 왜 얘기 안 했느냐. 그리고 지금 요즘 그 사드 모르느냐. 사드는 하늘로 쏘는 거지만 이거는 바다로 쏘는 건데. 해당 VTS 레이더는 관제 사각지대였던 진도 가사도 주변 해역을 관제할 목적으로 해경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지난 8일 뒤늦게 설명회를 연 해경은 레이더 전파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마산과 동해 VTS도 주민 항의로 전자파를 측정했지만 모두 인체 보호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고 서남의 6개 VTS가 보유한 레이더 25개 대부분이 이 같은 주민협의 과정 없이 설치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오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레이더 제원과 최대 전자파 발생 수치, 민가와의 안전거리 수칙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해경 등으로 담당 기관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 뒤늦게 주민들 앞에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해경이 문제의 VTS 레이더와는 별개인 기존 군 레이더의 전파를 측정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태릉 선수촌을 찾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광주시 소속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양궁의 기보배와 최미선 선수, 박채순 선수 등 16명이 참가합니다.